어차피 저희가 잔소리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잔소리쟁인가요? 이력서를 볼 때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물어보면 신입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험이 1위예요. 이것이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이라면 정말 매일 보고 지겹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이력서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행파트너스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잡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변지성 팀장입니다. 서류 전형이 있어야 또 면접도 있고 또 면접이 있어야 취업이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좀 생각해 보면은 서류 작성 처음 작성할 때 되게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뭐 20년 전 생각해 보실 때 서류가 어려우셨는지 20 몇 년 전이기는 한데 정확히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졸업하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쓸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써야 될지 정말 몰랐잖아요. 네네. 쓸 것도 없고. 맞아요.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첫 문장 경력을 써야 되는 칸에도 이제 다 비워져 있어야 되는 그 약간 참담함도 있었고,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첫 어떤 지원을 할 때 그때는 각 그룹사별로 인턴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모든 기업 그룹사들의, 그러니까 인턴을 모집하는 그룹사들한테 지원 서류를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요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년월일, 부모님 이름, 맞아요. 직업, 어떤 데 심지어 혈액형, 주소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키도 썼던 것 같고, 네, 신체 아버지 뭐 하시는지 맞아요.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맞아요. 20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그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어려운 거는 아무런 경력이 없을 때 대학을 막 졸업하시고 이제 첫 직장을 구하실 때 어떻게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지에 대한 어떤 막막함은 저희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작년부터 사기업 해외 영업 직무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류에서 계속 탈락해서 고민입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떨어지는 건지 자기소개서가 부족해서인지 궁금합니다. 형식 면에서는 뭐 크게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직무를 조금 약간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력서 보는 양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사진은 안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뭐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원하는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직이어서 좀 대인들한테 좋은 인상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단정한 모습을 좀 어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서 지원하는 그 회사의 기준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희망연봉도 쓰시는 건 좋은데 본인의 희망이잖아요. 쓰세요. 쓰시는데 그거대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류 검토를 하시는 분이 희망연봉이 왜 이렇게 높지 하면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진 않는데, 이것도 약간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만약에 지원하는 직무가 전공과 굉장히 이제 밀접해 있다, 전공의 그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의 학점이 좀 굉장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본업을 그래도 학생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런 성실적인 면에서 어필할 수 있는 장점 포인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단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채용 공정성이나 트렌드 같은 걸 많이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역량평가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차별이고 잘못된 평가라는 이 생각들이 좀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검증하는 건 맞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학교를 나왔고 거짓을 쓰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편입을 했는데 그냥 입학해서 그대로 다닌 것처럼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 맞는데, 학점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 때 학점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개런티를 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고, 맞아요. 아니죠. 네. 학점은 제가 보기엔 평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얼굴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경력 부분에 보면은
그 전 직장에 대한 히스토리를 쓰면서 약간 퇴사 사유를 좀 적어뒀는데 업종 전환이라고 써 있는데 또 다시 업직종 전환에서 또 다시 이제 강사직 똑같은 그 전이랑 동일한 직무를 좀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수정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포인트는 조금 눈에 들어온 것 같고 사실 이분한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계속 자세히 볼수록 보여지긴 하는데 경력이 1년이시고 사실은 지금 지원하는 직무랑 상관이 없으셔서 굉장히 간단하게 쓰신 것 같기는 해요.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력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회사랑 상관이 없다고 해서 비워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력 부분은 조금 많이 부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칸을 줬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쓰시고 뒤에 자기소개서에 좀 자세히 쓰셨다는 거는 인사 담당자가 너무 바빠가 첫 장만 보고 경력이 너무 없네 이러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직 같은 경우에는 좀 경력난이 막막하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뭐 정 작성할 게 없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경력 같은 것들도 저는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직무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 부분에 뭐 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그 장기간 그 근무했던 그 포인트 역시도 또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경력이 쓸 게 없다 이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실 때 쌓았던 노력이라든지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외 활동란도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외 활동이라 그래서 해외 활동이 대외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대외 활동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해외 때문에 연수는 오히려 교육에 가깝지 대외 활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읽는 사람의 이 인사 담당자들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에서 모든 승부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읽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중요도가. 근데 지금 앞장에는 알맹이는 많이 빠져있고 뒤에 지금 자기소개서에만 잔뜩 에피소드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앞장에서 너무 내용이 없으면 뒤까지 그렇게 자세히 맞아요. 안 볼 수도 있는 인사 담당자들도 있거든요. 인사 담당자들도 사실은 막 수십 장, 수백 장의 이력서를 맞아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일일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력서 첫 장에 본인의 주요 경력 같은 것들은 좀 요약을 해서 미리 눈에 띄게 강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좀 요령일 것 같긴 해요. 대한상공회의소 무형영어 2급. 무형영어 2급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력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겠죠. 사실 학교도 영문과 나오셨고 어학연수도 다녀오셨고 토익 점수도 높으신 편이고 근데 특별한 자격증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안전한 자격증 느낌은 있어요. 해외 영업직이라든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갖고 계신 거를 봤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제 생각에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개발자나 이과생들이 아닌 문과 출신들이 따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어떤 통계 툴을 다루거나 뭐 구글 애널리틱스 관련된 그런 툴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약간 그런 걸 권해드려요. 사실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데 분별력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자격증이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은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제 얻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걸 좀 추가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력서를 검토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다 땄어요. 다 땄는데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쓰는 거 거의 없거든요, 사실. 직무와 정말 밀접하고 특별한 자격증 외에는. 근데 이게 약간 정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외근이나 출장이 많아서 꼭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작성하는 건 괜찮지만 운전면허증이 플러스 요인이 되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상관은 없는데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자격증 2종, 1종도 아니고 그쵸, 2종 보통 운전면허 딱 하나만 써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눈에 띄기는 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적을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신입직 이력서를 볼 때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물어보면 신입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직무 경험이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에서 채용하는 직무에 관련 그 정보를 공부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는 직무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이외에도 지원하는 직무 분야 이것도 역시 또 직무죠. 그리고 3위가 보유 기술이나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4위가 관련 분야 뭐 학점이라든지 자격증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키워드가 직무랑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입이긴 하지만 경험이나 뭐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이것이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인사 담당자들이라면 정말 매일 보고 지겹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이력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토리를 얼마나 예를 들면 기승전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냈는지 그리고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연구를 많이 했는지 본인이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 전공하셨잖아요. 아까 그분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봤고 거기서 내가 발견했던 역량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리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입한테는 참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에 의존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최대한 기업 환경에 맞는 네, 맞아요. 기업 환경에 맞는 쪽으로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이 자소서 포비아를 겪은 경험들이 있다고 해요. 성장 과정까지 포함해서 너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자소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요. 프레임처럼 딱 있죠. 성격의 장단점. 단점을 왜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할게. 파이팅. 언니가 아니라 엄마 아니야? 그리고 엄마?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